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아직도 컴프레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 실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도 정확하게 컴프레서가 뭔지, 컴프레서의 작동 원리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써왔던 경험에서, 그동안 써왔던 방법에서 이건 이렇게 한다라는 것 정도는 다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근거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어떻게 정확하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명한 엔지니어들 가운데에도 뭐 그분들이 써왔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쓴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거를 뭐 정확한 컴프레서의 원리라든지 어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주제가 컴프레서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컴프레서는 그 들어온 신호를 이제 줄여주기만 하는 장비입니다. 줄여주는 장비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통과할 경우, 그 기준에 맞을 경우, 그러니까 트레시홀드라고 하는, 뭐 누구는 스레시홀드라고도 말하고, 트레시홀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계점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준점,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와서 그 기준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이제 컴프레서가 실제로 볼륨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컴프레서에 들어와서 정해놓은 트레시홀드를 넘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디지털 컴프레서의 경우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dBFS라는 기준점을 잡아놨을 때, 그래서 신호가 만약에 마이너스 12 dBFS를 넘는다라면은, 그러면 뒤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줄인다고, 압축한다라고 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레이시오라는 거에서 그 비율을 1대1로 해놓으면은 줄어들지가 않죠. 그냥 1대1이니까 1이 들어오면 1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3대1이라고 했는데 어택 타임을 뭐 500ms나 뭐 1초 이렇게 해놓으면은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느낌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컴프레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뭐 킥이라든지 스네어라든지 해서 그 우리가 트랜지엔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고 짧은 그런 소리일 경우에는 이미 볼륨을 내리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신호가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뭐 스크립트를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고, 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디에다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이, 제가 말을 하고 가끔 카메라를 보면서도 운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그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옆으로 핸들을 해서 잘 지나가게끔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런 이제 지그재그 이렇게 막 코너길도 아무 이상 없이 다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술이 되려면은 일단은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알아야지, 납득이 가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납득이 가야지. 그냥 경험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왜 트레시홀드를 조금 더 올리냐 내리냐, 왜 소리를 압축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맨 앞에 잘 모른다고 말했던 부분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소리를 압축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설명이라든지 그분들의 난리지에는 트레시홀드를 넘은 소리를 압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숄드 윗부분만 압축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트레이숄드를 뭐 500ms 동안 만약에 10dB를 넘겼다. 그래서 그거를 이를테면 3대1로 줄였다. 그러니까 10dB를 3대1이라고 하면 또 계산하기가 피곤할 테니까 그거를 5대1로 줄였다. 그래서 그러면 트레이숄드를 10dB가 500ms 동안에 5대1로 압축을 했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거에는 트레이숄드를 초과한 10dB 분량이 2dB로, 그러니까 10에서 2로 줄어드는 그 8dB를 압축해서 그 압축된 에너지가 2dB라는 크기로 해서 트레이숄드 위에,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12로 해놨으니까 그 마이너스 10dB쯤의 출력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원래 10dB 컸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2dBFS까지 올라갔던 에너지가 8dB를 눌러서 압축을 해서 그게 마이너스 10dB 크기로 출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많은 책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도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실제 소리도 들리기에 그렇게 눌린 소리로 들립니다. 눌린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그게 압축돼서 들리는 것이 아닌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원래 소스에 있던 엔벨롭이 변해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위에 앞에 그 소리의 기본적인 컬러를 이제 표시를 하는 트랜지엔트 부분에서의 고역대나 저역대들이 그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게 압축된 소리처럼 중음에 강하게 돼서 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8dB를 눌렀으니까 이렇게 눌렀으니까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컴프레서를 이해를 해요. 저도 옛날에 공부했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설명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20년, 30년, 40년을 그냥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오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쁜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단지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마치 우리 한국에서는 떡을 찌거나 그 다음에 고구마나 감자를 찌거나 할 때 쓰는 그 찜통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발 달린 거. 그거를 한국에서는 이제 찜통에다 그걸 넣고 밑에다 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씻은 감자나 고구마를 넣어서 이제 찌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아마존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그거를 구매한 미국 사람들은 그 위에다 그거를 바닥에다 놓고, 캠핑장에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다가 숯을 놓고 그거를 이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릴처럼 쓴다라는 거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도구에 만든 목적이랑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그렇게 많이들 써오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부분 많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에 출발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프레서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회로를 분석을 해보든지, 그래서 아날로그 컴프레서 LA2A 이런 거는 그 회로도 같은 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디지털 컴프레서의 기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신다고 해도, 어디에도 트레이숄드 이하는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압축하니까 트레이숄드 위만 압축한다라는 회로나 그런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는 너무 그 트레이숄드 위아래를 구분하는 그 알고리즘, 그걸 구분해야 되는 전자 회로에서 회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붙여야 되거나, 그럼 거기에서 발생할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호를 아예 입력받아서 트레이숄드 위아래를 분리해서 위만 압축해서 위만 줄인 거를 안 한 거랑 더해서 출력합니다라는 회로나 알고리즘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라는 걸 그래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제 뭐 컴프레서는 많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 컴프레서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귀에 청각적인 그 센싱하는 그 감각을 느끼는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키우지 않는 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컴프레서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조건에 맞는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그 트레셔홀드 위로 10dB가 커진 소리를 마이너스 12dBfs라는 그 트레셔홀드 기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5대1이라는 레이시오 압축 비율이라고 말하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부에 볼륨 컨트롤을 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볼륨을 줄여주는 게 있다고. 여러분들 믹서에 있는 볼륨 페이더가 내부에 들어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기준, 그래서 그러면 어쨌건 10dB가 5대1로 해서 2dB만큼 출력을 할 테니까 그러면 8dB가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축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압축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내부의 페이더가 그 트레시홀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트레시홀드가 마이너스 12dBfs로 해놨다면은 그 마이너스 12dBfs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방 말한 8dB를 내려줘요. 8dB를 줄인다고. 8dB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고 8dB를 줄여주는 거예요. 8dB를 줄여서 실제 10dB였으니까 10dB였던 크기가 8dB를 마이너스를 해 주니까 트레시홀드 위에 2dB만큼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컴프레서의 실제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트레시홀드 위에 시그널만 하는 것이 아닌 거고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그 시간 동안 출력되는 모든 볼륨을 다 그렇게 컨트롤을 해서 줄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의 변화가 트레시홀드 위에 있을 때에 신호의 크기가 트레시홀드보다 컸을 때에는 정해놓은 그 규칙에 의해서 레벨을 내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리는 시간을 어택 타임이라고 말하고 다시 복구하는 거를 릴리즈 타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레벨의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메이크업 게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소리를 뭐 원래의 레벨로 조정한다라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지금 13분째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컴프레서를 어떤 신성한 믿음으로 믿고 사용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실제 들어온 소리들을 이게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업되는구나,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그리고 그 작동을 내가 트레시홀드와 레이시오와 어택 타임과 이제 릴리즈 타임, 메이크업 게인 이런 걸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조정을 하는 것이 시간에 출력되는 레벨을 조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신호의 엔벨롭, 들어온 신호의 소리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톤이 바뀌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이 컴프레서는 레벨 컨트롤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들은 그걸 톤 쉐이핑으로 쓰는 이유가 그래서 톤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출발이 압축으로 이해를 하고 뭐 나름대로의 정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해온 방법으로 톤이 바뀌는 것을 자기만의 어떤 규칙으로 자기만의 원칙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원칙적인 것은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회로도나 아니면 뭐 코드로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을 해보거나 그러면 이 원칙에 의해서 작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컴프레서입니다. 그게 컴프레서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개념에서 컴프레서를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닌 거고
제가 아무런 뭐 원고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몸에 이게 익으셔야 된다는 거지.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기술의 이 원칙처럼 그 요리사가 양파를 자르면서 손가락을 비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양파를 보면서 잘라야 되겠어요? 아닌 거 아니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그러면서도 쪼르르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습득된 사람이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출근 시간에 길게 떠들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시고 주위에 특히 이제 뮤지션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를 늘리려는 것보다 조금 더 제대로 된 것들을 많이 안다라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술들이 전달될 수 있겠죠. 바이.